자, 이번에는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고 또 시스템 계정에서 시스템 권한으로 새로운 계정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SQL 디벨로퍼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죠? 접속 밑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새 접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팝업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데이터베이스 접속 선택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접속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접속 이름을 일단 시스템이라고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이 이름은 내가 직접 지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스템 계정으로 먼저 접속할 거라서 얘도 이름을 시스템이라고 주고요. 밑에 이제 사용자 이름의 시스템, 그리고 설치할 때 입력했었던 비밀번호 123456 여기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서비스 아이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인스턴스 이름을 우리가 orcl로 기본으로 설치할 때 지정하고 생성해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접속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어요. 테스트를 눌렀을 때 여기 옆에 상태에 성공이라고 나오면 접속이 문제없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 계정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 아이콘이 생기고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 하나의 계정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나누는 영역, 이제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한 계정이 하나의 스키마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을 나누게 됩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원이 이렇게 있으면, 학원이 있죠? 학원에 1번 강의실, 2번 강의실, 3번 강의실, 4번 강의실에서 강의실이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는 똑같이 이 100평의 자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1번 강의실에서는 어떤 수업만, 2번 강의실에서는 다른 수업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개념 자체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전체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영역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계정 하나가 요 하나의 영역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제 이 안에서 테이블, 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뷰, 인덱스 등등 얘네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라고 부르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요 안에 어떤 게 생성이 됐고 만들어지나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스템 계정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뭔가 정보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긴 이름의 여러 가지 테이블들도 있고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요 영역을 사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거를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봐야 됩니다. 사용자 계정은 지금은 우리가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11G라고 하는 버전 이하에서는 이름을 어떤 계정 이름으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C부터는 어떤 규칙이 하나 적용이 되면서 정책이 하나 적용이 되면서 앞에 우리가 별도로 만든 사용자는 이런 C#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이도록 뭔가 정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안 붙이고 계정을 생성한다 그러면 이 아래에 보이는 이런 에러가 발생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뭔가 얘를 제외하고 계정을 생성하는 코드를 실행해주면 얘 없이도 계정을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는 12C 버전 이상, 19C니까 12C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접두어 없이 계정 이름을 지정하는 코드를 한번 실행해주고 계정을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행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이 코드를 여기서 복사를 해서 여기 복사 버튼 있죠? 복사 눌러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실행됐을 때 여러분들 접속하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SQL 에디터가 하나 열리나요? 그렇죠. 여기서 코드 붙여넣기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코드가 너무 작아서 저만 잠깐 폰트 사이즈 조절만 할게요. 요거는 또 뒤에서 한번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이즈만 좀 키워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 가져와서 여기 커서가 요 코드 안에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실행해주면 뭐 세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가 하는 역할은 요 C# 없이 계정 생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생성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HR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계정을 생성하는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create user 여기 안에 HR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샘플로 제공해주는 인사관리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불러오기 위한 계정 이름이 요 HR 계정인데요. 얘를 생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 누르면 유저 HR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 이 계정이 어떤 영역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변경을 해줄 거예요. 얘도 코드 복사해서 밑에다가 작성해주고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R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작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HR이라고 하는 계정을 유저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변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정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무한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해당 계정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이 100기가다. 그러면 해당 계정한테 너무 많은 용량을 할당을 해주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올바르게 자원이 배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정마다 용량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을 하는데 이 명령어 자체는 이 용량을 unlimited, 무한으로 설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주고 HR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결과 메시지가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정의 권한을 부여 요것도 복사를 해서 얘도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랜트를 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 그랜트라고 하는 명령어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어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커넥트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권한을 HR이라는 계정에 부여하는 명령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씩 해보셔도 되겠고, 이렇게 코드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기본 계정 생성할 때 나중에는 HR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겠다 하면 요 사용자 이름만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삭제할 때는 요 드랍 유저라고 하는 명령어로 계정명을 입력해서 삭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 계정을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생성을 해봤고, 우리는 얘로 이제 접속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계정으로 해서 접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만든 이 HR이라는 계정으로도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새 접속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에다가 HR이라고 입력하고 HR 입력하고 코드에서 비밀번호 역시 123456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요거 입력하고 좀 실행해 드릴게요. 아, 페이지요? 페이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입력하시고 테스트 눌러서 성공이 나오면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접속 눌러서 접속을 하나 똑같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HR 자체는 가지고 있는 아직 생성된 테이블이 없어서 테이블을 열어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HR 계정 접속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요거 코드 보시는 경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오라클 요거 관련된 학습 자료들은 여기 사이트 와서 요 SQL 기본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사용자 계정 생성 요걸 보고 있습니다. 요거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줌에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와서 코드 복사해서 실행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까지 다 진행해서 HR이라고 하는 요 계정까지 접속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계정을 접속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베이스 아이콘 옆에 이 플러그 있죠? 플러그 아이콘이 딱 붙어요. 그러면 접속이 된 상태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접속 해제를 눌러보시면 플러그가 빠지면서 접속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접속 또는 접속 해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접속 해제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건 뭐냐면 이제 요 영역 안에서 SQL 언어를 작성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작성을 할 건데, 이때 이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가 어떤 접속과 연결될 코드인지는 이 우측 상단에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HR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에 연결이 될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연결이 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것도 체크하시고 요 명령어 실행까지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생성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에서 사용자 계정 생성 그리고 접속까지 한번 해봤어요.